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동물 기초실험기법 파트 1을 강의하게 된 서울아산병원 실험동물연구실 이윤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먼저 파트 1의 경우 마우스, 래트를 어떻게 분류하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실험동물을 유전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질환 모델 동물 사육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실험동물의 유전학적 분류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흔히 보시고 있는 동물원의 동물이나 선생님들께서 키우고 있는 동물은 유전적으로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은 잡종, 몽그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실험동물에서는 이 유전적인 요인 자체가 하나의 실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잘 컨트롤이 되어 있는 동물이 필요하게 되면서 나타난 개념들이 근교계와 비근교계입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을 이용하여서 실험하신 연구자분들은 이 2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먼저 근교계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인브레드 스트레인이고요. 이 인브레드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극도의 근친 교배를 통해서 혈맥 교배를 20대 이상 계속하게 되면은요, 근교계 수는 98.6%, 혈흔계 수 99.6%로 유전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개체가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아무래도 동일한 동물이 태어나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동일한 제형성 확보에 매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브레드 스트레인을 실험에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브레드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근교 태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근교계, 아웃브레드 또는 클로즈드 콜로린이라고 부르는 비근교계 스트레인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비근교계는 5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한 집단 내에서만 무작위 교배를 하기 때문에 근교 태아가 적고 사육이 용이하면서 번식력도 높기 때문에 독성 실험이나 양리 실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턴트 스트레인, 돌연 변이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돌연 변이가 나타난 계통이 확립되어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한 예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인 교잡군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교잡군은 근교배 간의 교배에 의한 것으로서 2가지의 이제 계통을 서로 교배를 해서 태어난 마우스를 교잡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아웃브레드, 클로즈드 콜론이라고 부르는 비근교계의 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비근교계 마우스는 대표적으로 ICR 마우스와 DDY 마우스가 있는데요. 둘 다 알비노, 흰색 털을 가진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ICR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양호하고 성장이 빠르고 발육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약학과 독성학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DY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비근교계이기 때문에요. 성장이 빠르면서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브레드 스트레인인 근교계 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근교계 마우스에는 대표적으로 COG-BL6와 발브C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2 마우스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일단 털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COG-BL6의 이 BL은 블랙의 약자로서 털 색깔이 블랙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OG-BL6는 블랙 피모종을 가지고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 COG-BL6는 식이 유도로 비만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고혈당증과 고인슐린증, 그 다음에 낮은 종양 감수성을 갖고 있고요. 생후 18주량 이후 양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탈모가 다발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의한 발작에 대해서 저항력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브씨 같은 경우는 COG-BL6보다는 조금 더 온순합니다. 털 색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색이고요. 그 다음에 만성 폐렴의 감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발생 비율이 낮은데 중요한 특징은 스트레토조토신 유도 당뇨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C3HM 마우스 같은 경우는 블랙 아부티 털 색깔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MTV라는 유방암 인자가 양성이기 때문에 유방암이 매우 잘 생깁니다. 또 더불어서 간암도 잘 생기는 편이고요. 보채활성이 높은 편이며 혈압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다음에 암컷에는 심장에 석회 침착이 다발하고요. 수컷은 클로로폼이나 테레비뉴 증기 폐사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AJ 마우스는 털 색깔이 흰색입니다. 알비노 마우스고요. 폐암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이 마우스의 한 8.4%에서는 입천장이 갈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주량이 조금 높을수록 신장 질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DBA2 마우스 같은 경우는 면 갈색의 마우스인데요. 요거의 특징은 청운성 발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음을 유발할 경우 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CBJ 마우스 같은 경우는 블랙 아구티 털 색깔을 갖고 있는데요. 비교적 혈압이 높은 편이고 수컷에서는 간암 발생률이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혈압의 특징이 갖고 있으며 비타민 K 부족의 감수성이 높습니다. 이제 뮤턴트 스트레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뮤턴트 스트레인은 돌연변이가 나타나면서 확립되어진 계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털 색깔이 블랙인 COC 베시스 오비오비 마우스, COC 베시스 DBDB 마우스가 있는데요. 이 COC 베시스 오비오비의 경우 이 오비서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만한 마우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4주력 이상부터 특징이 발현되면서요. 요거는 이제 렙틴 유전자가 이상하기 때문에 비만이 유발되면서 관련 당뇨 질환이 발현이 되고요. 렙틴 유전자가 이상하기 때문에 렙틴을 주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인슐린 농도는 정상 마우스의 10배에서 50배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형 당뇨나 내분비계 질환, 비만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OC 베시스 DBDB 마우스는 이 DB가 당뇨의 약자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렙틴 수용체 유전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렙틴 주사로 치료가 불가능하겠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4, 5주량에서 비만이 시작되면서 5주 이후부터 고혈당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형 당뇨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분기계 질환, 비만 실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브시 누드 마우스, 털이 없는 헤어리스 마우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신에 털이 없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흉선이 없어서 당연히 흉선 유래 림프구엔 T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되어 있어서 각종 종양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질환이 다발하고요. 그다음에 면역학이나 바람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조금 발육이 불량해서 번식 능력은 낮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발브시 누드보다 조금 더 면역이 결여되어 있는 저하되어 있는 마우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스키드 마우스 같은 경우는 T셀과 B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브시 누드 마우스보다 종양세포 이식이 보다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면역 부전 마우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지 마우스, NST 에너지 마우스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셀과 내추럴 킬러 NK셀이 결여되어 있는데요. 이 NST 에너지 마우스는 정말 극도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T셀, B셀, NK셀이 결여되어 있고요. 보체 활성도 낮고요. 그다음에 마크로페이지 덴트로이틱 셀의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종양 연구, 휴머나이즈 마우스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 림포마 발생률은 조금 낮고요. 근데 NSG 마우스하고 NRG 마우스 모두 면역이 매우 저하되어 있지만 중요한 특징이 NRG는 라디에이션의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디에이션 실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스트레인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교잡종 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마우스는 아니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마우스에는 BDF1 마우스하고 CDF1 마우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스트레인을 교잡한 것이기 때문에 COC 베이스 피메일과 DBA2 메일을 교배한 F1 세대이고요. 그다음에 CDF1 같은 경우는 발브시 피메일과 DBA2 메일을 교배해서 태어난 F1 마우스입니다. 이제 제가 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비근국의 레드에는요, 대표적으로 SD 레드하고 위스타 레드가 있는데요. SD 레드, 위스타 레드 모두 털 색깔이 하얀 알비노 레드이고요. SD 레드는 대표적으로 레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근국의 마우스고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번식성이 양호하면서 성격이 온순한 편이기 때문에 보다 연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스타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온순하면서 성성숙이 빠를 뿐만 아니라 선자수도 많고 발육도 잘 되기 때문에
비근육의 레드에서 ST 레드하고 미스터 레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교계 레드, 인브레드 스트레인 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브레드 스트레인에서는 대표적으로 루이스 레드, 피셔 344 레드, SHR 레드가 있는데요. 루이스 레드하고 피셔 344 레드, SHR 레드 모두 털 색깔이 하얀 알비노 레드입니다. 근데 특징이 루이스 레드는 미스터 레드 아까 비근교계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래한 근교계 레드이고요. 온순하면서도 번식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다음에 피셔삼사사 같은 경우도 번식 능력이 왕성한데요. 간 장애나 비타민 결핍증이 나타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SHR 마우스는 이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자연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레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사성 고혈압 질환 모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뮤턴트 스트레인이 레트에서도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누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누드 레트도 있습니다. 근데 누드 레트 같은 경우는 이 피부가 보시게 되면은 조금 검정색인 부분도 있고 흰색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털이 자라면서 손실하는 감염성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드 마우스처럼 마찬가지로 흉선이 없기 때문에 T셀 관련 면역이 결핍되어 있어서요. 이제 암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뿐만 아니라요. 어쨌든 마우스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레트는 정형외과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질환 모델 동물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질환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립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동물을 수술을 한다거나 동물을 투여하면서 인위적으로 질환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질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무턴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네티컬리 엔지니어드 마우스도 정말 질환 모델에서 중요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인위적으로 공학을 통해서 이제 자연 발전 질환 모델, 트랜스지닉 마우스나 너크아웃 마우스가 대표적으로요. 이 젠 마우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실험적 질환 모델 동물에는 크게 약물로 유도를 하거나 수술로 유도하거나 종양세포로 이식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약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스트레토조토신을 투여해서 당뇨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으로 이 MCA를 오클루전하면서 이제 MCAO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양세포를 이렇게 포탈베인이나 아니면 누드마우스나 로드액트에 피하 이식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한 질환 모델이 있는데요. 이 아포이가 너크아웃된 마우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아포이는 이 아포리포 프로테인 2의 준말로서 아포이는 리버셀과 페리페라셀의 특정한 수용체와 결합하는 프로테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포이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중요한 주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산발성 치매 모델에서도 이 아포이 KO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과지질 혈증이 발생이 되고 또 동맥경화를 나타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잼 마우스를 만드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어떠한 유전자가 너크아웃이 됐거나 과발현 트랜스진이 되어 있는 마우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너크아웃 마우스 같은 경우는 클래시컬하게 너크아웃, 즉 홀바디에서 너크아웃이 됐느냐 아니면은 특정하게 어떠한 티슈에서만 컨디셔널하게 너크아웃이 됐느냐 아니면 이러한 약물들을 주입하면서 인덕션이 됐느냐 이러한 방법들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넣기는 방법도 한 너크아웃의 예시입니다. 제가 이제 젠 마우스에서 예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CUC 레시스티지 마우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형광발현 유전자인 이제프피가 주입된 CUC 레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형광발현 유전자가 발현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 이게 형광발현 유전자가 주입이 되었구나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컬 KO 마우스 같은 경우도 이런 논문들을 참고하시면은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10이 너크아웃된 마우스 모델에서 이 전립선 암과에 관련된 연구를 시행한 이러한 아티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바디에서 넉아웃을 할 경우 이제 마우스들이 리사일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컨디셔널하게 KO 마우스를 제작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크레로스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 컨디셔널 KO 마우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크레로스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요. 이 크레 마우스하고 로스 마우스를 교배했을 경우 특정한 지인이 이제 컨디셔널하게 넉아웃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크레는 이게 티슈에 스피시픽하게 리컴비네이트하는 효소를 갖고 있는 마우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루스피 마우스는 선생님께서 넉아웃하고 싶어하는 타겟진 양 옆에 DNA 염기 서열이 주입되어 있어서요. 이 티슈 타겟으로 하는 크레 마우스하고 루스피 마우스를 교배할 경우 이 크레가 이 루스피 사이트를 인식을 하면서 이 탈기증이 불을 형성하면서 자연적으로 잘려나가지게 되는 이렇게 컨디셔널하게 넉아웃된 마우스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육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실험동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흔히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의 복지나 컨트롤된 사육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험의 신뢰성이나 재현성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동물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동물을 관리하실 때에는 전신적으로 외관을 살펴보시고 또 여러 오프닝에서는 어떠한 분비물이나 출혈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의학적 관리를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높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실험동물의 고통 감소를 줄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수술하실 때에는 적절하게 마취제나 진통제 같은 약물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평상시 사육하실 때에는 매니지먼트 풍부의 도구를 제공을 해주셔서 스트레스를 감소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매니지먼트 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이 도구, 그다음에 몸을 숨길 수 있는 네스팅 메터리얼을 제공을 해서 동물에게 안정된 정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파트 1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